일찍이 구보는 버스누이에게 짝사랑을 느낀 일이 있었다. 어느 여름날 저녁 그가 버스를 찾았을 때 문간으로 그를 응대하러 나온 버스누이는 혹은 정말 나이 어린 구보가 동경의 마음을 갖기에 알맞도록 아름답고 깨끗하였는지도 모른다. 15살짜리 문학소녀는 그를 사랑하고 싶다 생각하고 뒷날 그와 결혼할 수 있다 하면 응당 자기는 행복하리라 생각하고 자주 버스를 찾아가 그와 만날 기회를 엿보고 혹 만나면 저 혼자 얼굴을 붉히고 그리고 돌아와 밤늦게 여러 편의 연애시를 초하였다. 그가 자기보다 3살이나 위라는 것을 생각할 때 구보의 마음은 불안하였다. 자기가 한 여자의 앞에서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여도 결코 서투르지 않을 나이가 되었을 때 여자는 이미 그 전에 다른 더 나이 먹은 이의 사랑을 용납해 버릴 게다. 그러나 구보가 그것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도 강구할 수 있기 전에 여자는 참말 나이 먹은 남자의 품으로 갔다. 17살 먹은 구보는 자기의 마음이 퍽이나 괴롭고 슬픈 것 같이 생각하여 들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들의 행복을 특히 남자의 행복을 빌려 들었다. 그러한 감정은 그가 읽은 문학 서류에 얼마든지 쓰여 있었다. 결혼 비용 3,000원, 신혼여행은 동경으로, 관수동에 그들 부처를 위하여 개축된 집은 행복을 보장하는 듯 싶었다. 이번 봄에 들어서서 구보는 벗과 더불어 그들을 찾았다. 이미 2 아이의 어머니인 여인 앞에서 구보는 얼굴을 붉히는 일 없이 평범한 이야기를 서로 할 수 있었다. 구보가 7살 먹은 사내 아이를 영리하다고 칭찬하였을 때 젊은 어머니는 그러나 그 애가 이 골목 안에서는 그중 나이 어림을 말하고 그리고 나이 먹은 아이들이란 저희보다 적은 아이에게 대하여 얼마든지 교활할 수 있음을 한탄하였다. 언제든 딱지를 가지고 나가서는 최후의 한 장까지 빼앗기고 들어오는 아들이 민망하여 하루는 그 뒤에 연필로 하나하나 표를 하여주고 그것을 또 다 읽고 돌아왔을 때 그는 골목 안의 아이들을 모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딱지에서 원래의 내 아이 물건을 가려내어 거의 모조리 회수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젊은 어머니는 일종의 자랑조차 가지고 구보에게 들려주었었다. 구보는 가만히 한숨 짓는다. 그가 그 여인을 아내로 삼을 수 없었던 것은 결코 불행이 아니었다. 그러한 여인은 혹은 한평생을 두고 구보에게 행복이 무엇임을 알 기회를 주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조선은행 앞에서 구보는 전차를 내려 장곡천정으로 향한다. 생각에 필요한 그는 이제 마땅히 다방에 들러 한 잔의 홍차를 즐겨야 할 것이다. 몇 점이나 되었나? 구보는 그러나 시계를 갖지 않았다. 갖는다면 그는 우아한 회종 시계를 택할 게다. 손목시계, 그것은 소녀 취미에나 맞을 게다. 구보는 그렇게도 손목시계를 갈망하던 한 소녀를 생각하였다. 그는 동리에 전당 나온 18금 손목시계를 탐내고 있었다. 그것은 사원 80전에 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시계 말고 치마 하나를 해입을 수 있을 때에 자기는 행복의 절정에 이를 것 같이 생각하고 있었다. 벤베르크 실로 짠 보일 치마 3원 60전 하여튼 8원 40전이 있으면 그 소녀는 완전히 행복일 수 있었다. 그러나 구보는 그 결코 크지 못한 욕망이 이루어졌음을 듣지 못했다. 구보는 자기는 대체 얼마를 가져야 행복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 다방의 오후 2시 이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그곳 등의자에 앉아 차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이야기를 하고 또 레코드를 들었다.
그들은 거의 다 젊은이들이었고 그리고 그 젊은이들은 그 젊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자기네들은 인생에 필요한 것 같이 느꼈다. 그들의 눈은 그 광선이 부족하고 또 불균등한 속에서 쉴 사이 없이 제각각의 우울과 고달픔을 하소연한다. 때로 탄력 있는 발소리가 이 안을 찾아들고 그리고 호화로운 웃음소리가 이 안에 들리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이곳에 어울리지 않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방에 깃들인 무리들은 그런 것을 업신 여겼다. 구보는 아이에게 한 잔의 가베차와 담배를 청하고 구석진 등탁자로 갔다. 나는 대체로 얼마가 있으면 그의 머리 위에 한 장의 포스터가 걸려 있었다. 어느 화가의 도구류 별전. 구보는 자기에게 양행비가 있으면 적어도 지금 자기는 거의 완전히 행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동경도 좋았다. 구보는 자기가 떠나온 뒤의 변한 동경이 보고 싶다 생각한다. 혹은 좀 더 가까운 데라도 좋았다. 지극히 가까운 데라도 좋았다. 50리 이내의 여정에 지나지 않더라도 구보는 조그만 슈케이스를 들고 경성역에 섰을 때 응당 자기는 행복을 느끼리라 믿는다. 그것은 금전과 시간이 주는 행복이다. 구보에게는 언제든 여정에 오르려면 오를 수 있는 시간의 준비가 있었다. 구보는 차를 마시며 약간의 금전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온갖 행복을 손꼽아 보았다. 자기도 혹은 8원 40전을 가지면 우선 조그만 한 개의 혹은 몇 개의 행복을 가질 수 있을 게다. 구보는 그러한 제 자신을 비웃으려 들지 않았다. 오직 고만한 돈으로 한때 만족할 수 있는 그 마음은 애달프고 또 사랑스럽지 않은가. 구보는 담배에 불을 붙이며 자기가 원하는 최대의 욕망은 대체 무엇일꼬 하였다. 석천 탕목은 화롯가에 앉아 곰방대를 닦으며 참말로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꼬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있을 듯 하면서도 없었다. 혹은 그럴 게다. 그러나 구태여 말하여 말할 수 없을 것도 없을 게다. 원차마경의 구여웅우 공패지 이무감은 자로 뜻이요 좌상객상만 회중주불공은 공융의 원하는 바였다. 구보는 저도 역시 좋은 벗들과 더불어 그 즐거움을 함께 하였으면 한다. 갑자기 구보는 벗이 그리워진다. 이 자리에 앉아 한 잔의 차를 나누며 또 같은 생각 속에 있고 싶다 생각한다. 구둣발 소리가 바깥 포도를 걸어와 문 앞에 서고 그리고 다음에 소리도 없이 문이 열렸다. 그러나 그는 구보의 벗이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두 사람은 거의 일시에 머리를 돌리고 그리고 구보는 그의 고요한 마음속에 울음을 갖는다. 그 사나이와 구보는 일찍이 인사를 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공교롭게 어두운 거리에서였다. 한 벗이 그를 소개하였다.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하고 그는 말하였었다. 사실 그는 구보의 이름과 또 얼굴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임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구보는 그를 몰랐다. 물론 채 어두운 곳에서 그대로 헤어져 버린 구보는 뒤에 그를 만나도 그를 그라고 알아내지 못하였다. 그 사나이는 구보가 자기를 보고도 아른 채 안 하는 것에 응당 모욕을 느꼈을 게다. 자기를 자기라 알고도 모르는 채 하는 것이라 생각할 때 그의 마음은 평온할 수 없었을 게다. 그러나 구보는 몰랐고 모르면 태어날 수 있다. 자기를 볼 때마다 황당하게 또 불쾌하게 시선을 돌리는 그 사나이를 구보는 아직 괴이하게만 여겨왔다. 괴이하게만 여겨오는 동안은 그래도 좋았다. 마침내 구보가 그를 그라고 알아낼 수 있었을 때 그것은 그의 마음에 암영을 주었다. 그 뒤부터 구보는 그 사나이와 시선이 마주치면 역시 당황하게 그리고 불안하게 고개를 돌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여 놓는다. 구보는 다방 안의 한 구획을 그의 시야 밖에 두려 노력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섭의 번거로움을 새삼스러이 느끼지 않으면 안 된다. 구보는 백동화를 2푼 탁자 위에 놓고 그리고 공책을 들고 그 안을 나왔다. 어디로? 그는 우선 부청 쪽으로 향하여 걸으며 아무튼 버스 얼굴이 보고 싶다 생각하였다. 구보는 거리의 순서로 버스를 마음속에 헤아려 보았다. 그러나 이 시각에 집에 있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 듯 싶었다. 어디로? 구보는 한 길 위에 서서 넓은 마당 건너 대안문을 바라본다. 아동 유원지 유동 의자에라도 앉아서 그러나 그 너무나 빈약한 옛 궁전은 역시 사람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여주는 것임에 틀림없었다. 구보가 다 탄 담배를 길 위에 버렸을 때 그의 옆에 아이가 와 선다. 그는 구보가 놓아준 채 잊어버리고 나온 단장을 들고 있었다. 고맙다. 구보는 그렇게도 방심한 제 자신을 쓰게 웃으며 다름질하여 다방으로 들어가는 아이의 뒷모양을 한참 바라보고 있다가 자기도 그 길을 뒤걸어갔다. 다방 옆 골목 안. 그곳에서 젊은 화가는 골동점을 경영하고 있었다. 구보는 그 방면에 대한 지식을 갖지 않는다. 하여튼 그러나 그것은 그의 취미에 맞았고 그리고 기회 있으면 그 방면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생각한다. 온갖 지식이 소설가에는 필요하다. 그러나 벗은 전에 있지 않았다. 바로 지금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둥에 걸린 시계를 쳐다보며 한 10분 됐을까요? 점원은 덧붙여 말하였다. 구보는 골목을 전찻길로 향하여 걸어 나오며 그 10분이란 시간이 얼마만한 영향을 자기에게 줄 것인가 생각한다. 한 길 위의 사람들은 바쁘게 또 일 있게 오고 갔다. 구보는 포도 위에 서서 문득 자기도 창작을 위하여 어디 예하면 서소문정 방면이라도 답사할까 생각한다. 모데르롤지를 게을리하기 이미 오래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과 함께 구보는 격렬한 두통을 느끼며 이제 한 걸음도 더 옮길 수 없을 것 같은 피로를 전신에 깨닫는다. 구보는 얼마 동안을 망연히 그곳 한 길 위에 서 있었다. 얼마 있다 구보는 다시 걷기로 한다. 여름 한낮의 뙤약볕이 맨머리 바람의 그에게 현기증을 주었다. 그는 그 속에 더 그렇게 서 있을 수 없다. 신경쇠약. 그러나 물론 쇠약한 것은 그의 신경뿐이 아니다. 이 머리를 가져, 이 몸을 가져. 대체 얼마만한 일을 나는 하겠단 말인고. 때마침 옆을 지나가는 장년의 그 정력가형 육체와 탄력 있는 걸음걸이에 구보는 일종 위압조차 느끼며 문득 9살 적에 집안 어른의 눈을 기어 춘향전을 읽었던 것을 뉘우친다. 어머니를 따라 일갓집에 갔다 와서 구보는 저도 애기책이 보고 싶다 생각하였다. 그러나 집안에서는 그것을 금했다. 구보는 남몰래 안짬재기에게 문의하였다. 안짬재기는 새 책집에는 어떤 책이든 있다는 것과 일전이면 능히 한 권을 세울 수 있음을 말하고 그러나 꾸중두루 그리고 다음에 재미있긴 춘향전이 제일이지. 그렇게 그는 혼잣말을 하였었다. 한 분의 동전과 한 개의 주발뚜껑 그것들이 17년 전의 그것들이 뒤에 온 그리고 또 올 온갖 것의 근원이었을지도 모른다. 자기 전에 읽던 얘기책들, 밤을 새워 읽던 소설책들, 구보의 건강은 그의 소년시대에 결정적으로 손상되었던 것임에 틀림없다. 변비, 뇨빈삭, 피로, 권태, 두통, 두중, 두압, 삼전정막, 박사의 단련요법. 그러한 것은 어떻든 보잘것없는 아니 그 살풍경하고 또 어수선한 태평통의 거리는 구보의 마음을 어둡게 한다. 그는 저 불결한 고물상들을 어떻게 이 거리에서 쫓아낼 것인가를 생각하며
문득 반자의 문의가 눈에 시끄럽다고. 양지로 반자를 발라버렸던 서해 역시 신경쇠약이었음에 틀림없었다고. 이름 모를 웃음을 입가에 띄워보았다. 서해의 너털 웃음. 그것도 생각해 보면 역시 공허한 적막한 음향이었다. 구보는 고인에서 받은 홍염을 이제껏 한 페이지도 들춰보지 않았던 것을 생각해내고 그리고 딱한 표정을 지었다. 그가 읽지 않은 것은 오직 서해의 작품뿐이 아니다. 독서를 게을리하기 이미 3년. 언젠가 구보는 지식의 고갈을 느끼고 악연하였다. 갑자기 한 젊은이가 구보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는 구보가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곳에서 왔다. 구보는 그를 어디서 본 듯 싶었다. 자기가 마땅히 알아보아야만 할 사람인 듯 싶었다. 마침내 두 사람의 거리가 한 칸통으로 단축되었을 때 문득 구보는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그리고 그곳에 옛 동물을 발견한다. 그리운 옛 시절, 그리운 옛 동무. 그들은 보통 학교를 나온 채 이제도록 한 번도 못 만났다. 그래도 구보는 그 동무의 이름까지 기억 속에서 찾아낸다. 그러나 옛 동무는 너무나 영락하였다. 못이 두루마기에 흰 고무신. 오직 새로운 맥고자를 쓴 그의 형색은 너무나 초라하다. 구보는 망설거린다. 그대로 모른 체하고 지날까. 옛 동무는 분명히 자기를 알아본 듯 싶었다. 그리고 구보가 자기를 알아볼 것을 두려워하는 듯 싶었다. 그러나 마침내 두 사람 서로 지나치는 그 마지막 순간을 포착하여 구보는 용가를 내었다. 이거 얼마만이야, 유군? 그러나 벗은 순간에 약간 얼굴조차 붉히며 네, 참 오래간만입니다. 그동안 서울에 늘 있었어? 네. 구보는 다음에 간신히 어째서 그렇게 배울 수 없었어요? 한마디를 하고 그리고 서운한 감정을 맛보며 그래도 또 무슨 말이든 하고 싶다 생각할 때 그러나 벗은 그만 실례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구보의 앞을 떠나 저 갈 길을 가버린다. 구보는 잠깐 그곳에 섰다가 다시 고개 숙여 걸으며 울 것 같은 감정을 스스로 억제하지 못한다. 조그만 한 개의 기쁨을 찾아 구보는 남대문을 안에서 밖으로 나가보기로 한다. 그러나 그곳에는 불어드는 바람도 없이 양옆에 웅숭거리고 앉아있는 서너 명의 지게꾼들의 그 모양이 매겁다. 구보는 고독을 느끼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약동하는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 생각한다. 그는 눈앞의 경성역을 본다. 그곳에는 마땅히 인생이 있을 게다. 이 낡은 서울의 호흡과 또 감정이 있을 게다. 도회의 소설가는 모름지기 이 도회의 항구와 친해져야 한다. 그러나 물론 그러한 직업의식은 어떻든 좋았다. 다만 구보는 고독을 상등 대합실 군중 속에 피할 수 있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오히려 고독은 그곳에 있었다. 구보가 한 옆에 끼어 앉을 수도 없게시리 사람들은 그곳에 빽빽하게 모여 있어도 그들이 누구에게서도 인간 본래의 온정을 찾을 수는 없었다. 그들은 거의 옆의 사람에게 한마디 말을 건네는 일도 없이 오직 자기네들 사무에 바빴고 그리고 간혹 말을 건네도 그것은 자기네가 타고 갈 열차의 시각이나 그러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네들이 동료가 아닌 사람에게 그네들은 변수에 다녀올 동안의 그네들 짐을 부탁하는 일조차 없었다. 남을 결코 믿지 않는 그네들의 눈은 보기에 딱하고 또 가엾었다. 구보는 한 구석에 가 서서 그의 앞에 앉아있는 노파를 본다. 그는 뉘집에 드난을 살다가 이제 늙고 또 쇠잔한 몸을 이끌어 결코 넉넉하지 못한 어느 시골, 딸네 집에라도 찾아가는지 모른다. 이미 굳어버린 그의 안면 근육은 어떠한 다양한 일에도 펴질 턱 없고 그리고 그의 몽롱한 두 눈은 비록 그의 딸의 그지없는 효양을 가지고도 감동시킬 수 없을지 모른다.
노파 옆에 앉은 중년의 시골 신사는 그의 시골서 조그만 백화점을 경영하고 있을 게다. 그의 점포에는 마땅히 주단 토목도 있고 일용 자파도 있고 또 흔히 씌우는 약품도 갖추어 있을 게다. 그는 이제 그의 옆에 놓인 물품을 들고 자랑스러이 차에 오를 게다. 구보는 그 시골 신사가 노파와의 사이에 되도록 간격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를 업신여겼다. 만약 그에게 옅은 지혜와 또 약간의 용기를 주면 그는 3등 승차권을 주머니 속에 간수하고 1, 2등 대합실에 오만하게 자리잡고 앉을 게다. 문득 구보는 그의 얼굴에 부종을 발견하고 그의 앞을 떠났다. 신장염. 그뿐 아니라 구보는 자기 자신의 만성 위 확장을 새삼스러이 생각해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구보가 매점 앞에서까지 갔었을 때 그는 그곳에서도 역시 병자를 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40여 세의 노동자, 전경부의 광범한 폐룡, 돌출한 안구, 또 손의 경미한 진동, 분명한 바세도우시 병. 그것은 누구에게든 결코 깨끗한 느낌을 주지는 못한다. 그의 좌우에 좌석이 비어 있어도 사람들은 그곳에 앉으려 들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두 깐통 떨어진 곳에 있던 아이 업은 젊은 아낙네가 그의 바스킷 속에서 꺼내다 잘못하여 시멘트 바닥에 떨어지는 한 개의 복숭아가 굴러 병자의 발 앞에까지 왔을 때 여인은 그것을 쫓아가 집기를 단념하기조차 하였다. 구보는 이 조그만 사건에 문득 흥미를 느끼고 그리고 그의 대학 노트를 펴들었다. 그러나 그가 문 옆에 기대어 섰던 캡 쓰고 린네르 즈메리 양복 입은 사나이의 그 온갖 사람에게 의혹을 갖는 두 눈을 발견하였을 때 구보는 또다시 우울 속에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개찰구 앞에 두 명의 사나이가 서 있었다. 낡은 파나마에 못이 두루마기, 노란 구두를 신고 그리고 손에 조그만 보따리 하나도 들지 않은 그들을 구보는 확신을 가져 무직자라고 단정한다. 그리고 이 시대의 무직자들은 거의 다 금광 브로커에 틀림없었다. 구보는 새삼스러이 대합실 안팎을 둘러본다. 그러한 인물들은 이곳에도 저곳에도 눈에 띄었다. 황금광 시대. 저도 모를 사이에 구보의 입술엔 무거운 한숨이 새어나왔다. 황금을 찾아. 그것도 역시 숨김없는 인생의 분명한 일면이다. 그것은 적어도 한 손에 단장과 또 한 손에 공책을 들고 목적 없이 거리로 나온 자기보다는 좀 더 질실한 인생이었을지도 모른다. 시내에 산재한 무수한 광무소, 인지대 100원, 열람비 5원, 수수료 10원, 지조대 18전, 출원 등록된 광구, 조선 전토의 7할, 시시각각으로 사람들은 졸부가 되고 또 몰락하여 갔다. 황금광 시대. 그들 중에는 평론가와 시인, 이러한 문인들조차 끼어 있었다. 구보는 일찍이 창작을 위하여 그의 벗의 광산에 가보고 싶다 생각하였다. 사람들의 사행심, 황금의 매력, 그러한 것들을 구보는 보고 느끼고 하고 싶다. 그러나 고도의 금광열은 오히려 총독부 청사, 동측 최고층, 광목과 열람실에서 볼 수 있었다. 문득 한 사나이가 둥글럽적한 그리고 또 비속한 얼굴에 웃음을 띄우고 구보 앞에 그의 모양 없는 손을 내민다. 그도 벗이라면 벗이었다. 중학시대의 열등생. 구보는 그래도 약간 웃음에 가까운 표정을 지어 보이고 그리고 단장 든 손을 그대로 내밀어 그의 손을 가장 엉성하게 잡았다. 이거 얼마만이야? 어디 가나? 응, 자네는. 구보는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자네 소리를 들으면 언제든 불쾌하였다. 헤라는 오히려 나았다. 그 사나이는 주머니에서 금시계를 꺼내보고 다음에 구보 얼굴을 쳐다보며 저기 가서 차라도 안 먹으려나? 전당포 집의 둘째 아들. 구보는 그러한 사나이와 자리를 같이하여 차를 마실 생각은 없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 한 개의 구실을 지어
그 호의를 사절할 수 있도록 구보는 용감하지 못하다. 그 사나이는 앞장을 섰다. 자, 그럼 저리로 가지. 그러나 그것은 구보에게만 한 말이 아니었다. 구보는 자기 뒤를 따라오는 한 여성을 보았다. 그가 한번 흘낏 보기에도 한 사나이의 애인된 티가 있었다. 어느 틈엔가 이런 자도 연애를 하는 시대가 왔나. 새삼스러이 그 천한 얼굴이 쳐다보였으나 그러나 서정시인조차 황금광으로 나서는 때다. 의자에 가 가장 자신 있게 앉아 그는 주문 들으러 온 소녀에게 나는 가룻비스 그리고 구보를 향하여 자네도 그걸로 하지. 그러나 구보는 거의 황급하게 고개를 흔들고 나는 홍차나 커피로 하지. 음료 칼피스를 구보는 좋아하지 않는다. 그것은 외설한 색채를 갖는다. 또 그 맛은 결코 그의 미각에 맞지 않았다. 구보는 차를 마시며 문득 끽다점에서 사람들이 취하는 음료를 가져 그들의 성격, 교양, 취미를 어느 정도까지는 알 수 있을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여 본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그네들의 그때그때의 기분조차 표현하고 있을 게다. 구보는 맞은편에 앉은 사나이의 그 교양 없는 이야기에 건성 맞장구를 치며 언제든 그러한 것을 연구하여 보리라 생각한다. 월미도로 놀러 가는 듯 싶은 그들과 헤어져 구보는 혼자 역 밖으로 나온다. 이러한 시각에 떠나는 그들은 적어도 오늘 하루를 그곳에서 묵을 게다. 구보는 문득 여자의 벌거숭이를 아무 거리낌 없이 애무할 그 남자의 야비한 웃음으로 하여 좀 더 추악해진 얼굴을 눈앞에 그려보고 그리고 마음이 편안하지 못했다. 여자는 확실히 어여뻤다. 그는 혹은 구보가 이제까지 어여쁘다고 생각하여 온 온갖 여인들보다도 좀 더 어여뻤을지 모른다. 그뿐 아니다. 남자가 같이 가룻비스를 먹자고 권하는 것도 물리치고 한 접시의 아이스크림을 지망할 수 있도록 여자는 총명하였다. 문득 구보는 그러한 여자가 왜 그자를 사랑하려 드나 또는 그자의 사랑을 용납하는 것인가 하고 그런 것을 괴이하게 여겨본다. 그것은 역시 황금인 까닭인 게다. 여자들은 그렇게도 쉽사리 황금에서 행복을 찾는다. 구보는 그러한 여자를 가엾이 또 안타깝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그 사나이의 재력을 탐내본다. 사실 같은 돈이라도 그 사나이에게 있어서는 헛되이 그리고 또 아까웠게 소비되어 버릴 게다. 그는 날마다 기름진 음식이나 실컷 먹고 싼 찐 계집이나 즐기고 그리고 아무 앞에서나 그의 금시계를 꺼내 보고는 만족하여 할 게다. 일순간 구보는 그 사나이의 손으로 소비되어 버리는 돈이 원래 자기의 것이나 되는 것 같이 입맛을 다시어 보았으나 그 즉시 그러한 제 자신을 픽 웃고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돈에 걸신이 들렸노. 단장 끝으로 부두코를 탁 치고 그리고 좀 더 빠른 걸음걸이로 전차 선로를 횡단하여 구보는 포도 위를 걸어갔다. 그러나 여자는 확실히 어여뻤고 그리고 또 구보는 갑자기 그 여자가 이미 오래전부터 그자에게 몸을 허락하여 온 것이나 아닐까 생각하였다. 그것은 생각만 하여 볼 따름으로 그의 마음을 언짢게 하여 준다. 역시 여자는 결코 총명하지 못했다. 또 생각하여 보면 어딘지 모르게 저속한 맛이 있었다. 결코 기품 있는 인물은 아니다. 그저 좀 예쁠 뿐. 그러나 그 여자가 그자에게 쉽사리 미소를 주어 보여주었다고 새삼스러이 여자의 값어치를 깎을 필요는 없었다. 남자는 여자의 육체를 즐기고 여자는 남자의 황금을 소비하고 그리고 두 사람은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을 게다. 행복이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다. 어느 틈엔가 구보는 조선은행 앞에까지 와 있었다. 이제 이대로 집으로 돌아갈 마음은 없었다. 그러면 어디로? 구보가 또다시 고독과 피로를 느꼈을 때 약 7에 실은 시죠 구두에.
구보는 혐오의 눈을 가진 그 사나이를 남의 구두만 항상 살피며 그곳에 무엇이든 결점을 잡아내고야마는 그 사나이를 흘겨보고 그리고 걸음을 옮겼다. 일면식도 없는 나의 구두를 비평할 권리가 그에게 있기라도 한단 말인가. 거리에서 그에게 온갖 종류의 불유쾌한 느낌을 주는 온갖 종류의 사물을 저주하고 싶다 생각하며 그러나 문득 구보는 이러한 때 이렇게 제 몸을 혼자 두는 것에 위협을 느낀다. 누구든 좋았다. 벗과 같이 있을 때 구보는 얼마쯤 명랑할 수 있었다. 혹은 명랑을 가장할 수 있었다. 마침내 그는 한 벗을 생각해내고 길가 양복점을 들어가 전화를 빌렸다. 다행하게도 벗은 아직 사에 남아 있었다. 바로 지금 나가려던 차야 하고 그는 말했다. 다행하게도 다시 돌아간 다방 안에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또 문득 생각하고 둘러보아 그 벗 아닌 벗도 그곳에 있지 않았다. 구보는 카운터 가까이 자리를 잡고 앉아 마침 자기가 사랑하는 스키퍼의 아이를 들려주는 이 다방에 애정을 갖는다. 그것이 허락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는 지금 앉아있는 등의자를 안락의자로 바꾸어 감미한 오수를 즐기고 싶다. 이제 그는 그의 앞에 아까의 신기료 장수를 보더라도 고요한 마음을 가져 그를 용납하여 줄 수 있을 게다. 조그만 강아지가 저편 구석에 앉아 토스트를 먹는 사나이의 그리 대단하지도 않은 구두코를 핥고 있었다. 그 사나이는 발을 뒤로 물리어 쉬 강아지를 쫓았다. 강아지는 연애 고개를 흔들며 잠깐 그 사나이의 얼굴을 쳐다보다가 돌아서서 다시 탁자 앞으로 갔다. 그곳에 앉아있는 젊은 여자는 그는 확실히 개를 무서워하는 듯 싶었다. 다리를 잔뜩 웅크리고 얼굴빛조차 변하여 가지고 그는 크게 뜬 눈으로 개의 동정만 살폈다. 개는 여전히 꼬리를 흔들며 그러나 저를 귀해주고 안해주는 사람을 용하게 가릴 줄이나 아는 듯이 그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또 옆 탁자로 갔다. 그러나 구보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그곳이 잘 안 보였다. 어떠한 대우를 그 가엾은 강아지가 그곳에서 받았는지 그는 모른다. 그래도 어떻든 만족한 결과는 아니었던 게다. 강아지는 다시 그곳을 떠나 이제는 사람들의 사랑을 구하기를 아주 단념이나 한 듯이 구보에게서 한 칸 통쯤 떨어진 곳에 가 네 발을 쭉 뻗고 모로 쓰러져 버렸다. 강아지의 반쯤 감은 두 눈에는 고독이 숨어 있는 듯 싶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모든 것에 대한 단념도 그곳에 있는 듯 싶었다. 구보는 그 강아지를 가엾다 생각한다. 저를 사랑하는 단 한 사람일지라도 다방 안에 있음을 알려주고 싶다 생각한다. 그는 문득 자기가 이제까지 한 번도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거나 또는 그가 하는 대로 손을 맡기어 둔다거나 그러한 그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한 일이 없었던 것을 생각해내고 손을 내밀어 그를 불렀다.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휘바람을 분다. 그러나 원래 구보는 휘바람을 안 분다. 잠깐 궁리하다가 마침내 그는 개에게만 들릴 정도로 Come here 라고 말해본다. 강아지는 영어를 체득하지 못하였는지도 모른다. 머리를 들어 구보를 쳐다보고 그리고 아무 흥미도 느낄 수 없는 듯이 다시 머리를 떨어뜨렸다. 구보는 의자 밖으로 몸을 내밀어 조금 더 큰 소리로 그러나 한껏 부드럽게 또 한 번 Come here 그리고 그것을 번역하였다. 이리 온. 그러나 강아지는 먼저 번 동작을 또 한 번 뒤풀이하였을 따름 이번에는 입을 벌려 하품 비슷한 짓을 하고 아주 눈까지 감는다. 구보는 초조와 또 일종 분노에 가까운 감정을 맛보며 그래도 그것을 억제하고 이번에는 완전히 의자에서 떠나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려 하였다. 그러나 그보다도 먼저 강아지는 진저리치게 놀라 몸을 일으켜 구보에게 향하여 적대적 자세를 취하고 캥 하고 짖고 그리고 제풀에 질겁을 하여 카운터 위로 다른 박질 쳐 들어갔다.
구보는 저도 모르게 얼굴을 붉히고 강아지의 방정맞은 성정을 저주하며 수건을 꺼내어 땀도 안 난 이마를 두루 씻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당부하였건만 곧 와주지 않는 벗에게조차 그는 가벼운 분노를 느끼지 않으면 안 되었다. 마침내 벗이 왔다. 그렇게 늦게 온 벗을 구보는 책망할까 하고 생각하여 보았으나 그보다 먼저 진정 반가워하는 빛이 그의 얼굴에 떠올랐다. 사실 그는 지금 벗을 가진 몸의 다행함을 느낀다. 그 벗은 신이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건장한 육체와 또 먹기 위하여 어느 신문사 사회부 기자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이 때로 구보에게 애달품을 주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그와 대하고 있으면 구보는 마음속에 밝음을 가질 수 있었다. 나 소다스이를 다오. 벗은 즐겨 음료 조달수를 취하였다. 그것은 언제든 구보에게 가벼운 쓰느씀을 준다. 그러나 물론 그것은 적어도 불쾌한 감정은 아니다. 다방에 들어오면 여학생이나 같이 조달수를 즐기면서도 그래도 벗은 조선문학 건설에 가장 열의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한 그가 하루에 2차례씩 종로서와 도청과 또 최신국에 들르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은 한계의 비참한 현실이었을지도 모른다. 마땅히 시를 초하여야 할 그의 만년필을 가져 그는 매일같이 살인 강도와 방화 범인의 기사를 쓰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 이렇게 제 자신의 시간을 가지면 그는 억압당하였던 그의 문학에 대한 열정을 쏟아 놓는다. 오늘은 주로 구보의 소설에 대하여서였다. 그는 즐겨 구보의 작품을 읽는 사람의 하나이다. 그리고 또 즐겨 구보의 작품을 비평하려 드는 독지가였다. 그러나 그의 그러한 후의에도 불구하고 구보는 자기 작품에 대한 그의 의견에 그다지 신용을 두고 있지 않았다. 언젠가 벗은 구보의 그리 대단하지 않은 작품을 오직 한 개 읽었을 따름으로 구보를 완전히 알 수나 있었던 것 같이 생각하고 있는 듯 싶었다.